안녕하세요. 건강과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소아정신과를 선뜻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오늘 주제의 전문가이신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미지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소아정신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애들만 가는 곳이다? 아이들은 내가 이상하다는 거냐? 내가 문제라는 거냐? 엄마들은 내가 문제라는 거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올 때도 사실은 많고, 엄마도 엄마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소아정신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 심리센터가 있고 지금 이제 선생님처럼 소아과 정신과가 있는데 이 각각의 역할이 뭐고 어떻게 좀 이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만 하고, 정신과나 소아정신과는 약물치료랑 심리상담을 병행할 수가 있는데, 정신과나 소아정신과를 먼저 오셔서 문제나 이런 드러나는 불편함의 원인이 뭔지, 그다음 치료를 약물치료를 해야 될지, 심각성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평가나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나 아니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건지, 그렇게 경로를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엄마는 육아 방법이라든가 태도에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을 더 조금 다르게 잡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정서라고 생각하니까요. 학습이나 인지보다는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려고 하고, 항상 아이를 볼 때 포커스를 아이 감정에 왜 그렇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런 틱 현상이라든가 ADHD에서 환자분들이 좀 잘못하고 오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틱과 ADHD는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90% 이상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틱은 제일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니까 눈을 잘 뜨고 있어라 깜빡거리지 말고 계속 혼낸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엄마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걸로 잘못 오해를 하시고 습관을 고치라고 계속 화를 내고 긴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틱이라는 게 긴장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틱은 가장 이제 주된 치료는 약물이고, 기다리면 1년 안에는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습관이라 생각하고 아이한테 몰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어린데 먹인다는 거랑, 그 다음에 못 끊으면 어떡하지? 의존하고 중독되는 거 아닌가? 이거 두 가지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아이가 이제 성장할 때 예를 들면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게 하면 눈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안경을 써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찡그리는 것도 없어지고 눈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저희가 쓰는 약도 사실은 안경 같은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안 먹으면 더 예쁘게 뇌의 어떤 신경들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게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 같은 데서 5세부터 20년간 쓴 아이랑 약들이 오래됐으니까 안 쓴 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쓴 아이의 어떤 뇌의 구조가 훨씬 더 정상에 가깝게 발달이 된 걸로 이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요즘 이제 성격에서 MBTI 검사가 되게 인기가 있고 해서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 심리 테스트라든가 정신과에서도 약간 이런 테스트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는지. 성격 기질 검사라고 해서 TCI라는 검사가 있고, TCI라는 검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격은 크게 기질과 성격으로 나뉘는데, 기질은 이제 바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격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성격은 변하니까 이제 변화하는 데 또 도움을 주거나, 그래서 그 아이 전체를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게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같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TCI랑 검사를 해서 엄마가 자기 성격을 알고 아이 성격을 알고 그걸 비교해서 그 차이를 알면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무작정 나무라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검사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훈육에 대한 부분은 되게 아직까지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아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훈육에 대한 코칭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훈육이 사실은 양육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이 반이고, 훈육이 없이는 아이가 이제 좀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죠. 반드시 이제 훈육도 양육의 일부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에 방문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원하시고, 저희도 많이 그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